슈퍼마리오 등으로 뿌리고 있는 닌텐도 세가사가 바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화투를 뿌렸던 회사예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은 화투 쩍들고 신세 타령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까 팔을 동동 거면서 시국강에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르시다 전부 시국 사모부로 끌려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수없이 강의라고도 안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위해 강의한 친일파들. 그러나 친일파들의 강의는 우리 듣지 않습니다. 좀 매국노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변절자들의 강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하는 애국자들이 하루아침에 민족을 배반해버리고 일본 편에 들어서갖고 강의를 할 때 우리 순진한 청년들이 그걸 믿고서는 막 또는 비혼해서 일본을 위해 충성할 거야. 일본 총알을 맞아 죽으면서 일본 천황매 폐하만세를 부르고 죽었고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지원해갖고 일본 비행기 몰고 들어가서 미국 함대 부딪혀 죽으면서 벤노 헤이가 반자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민족에 해를 끼쳐서 대표적인 변절자들 몇 사람만 이 자리에 든다면 춘원 이광수, 육당 천왕선, 북초 이인직, 최린 이런 자들입니다. 특히 춘원 이광수 우리가 최고의 소설가죠. 그분이 쓴 소설 중에서 흡, 무정, 유정 이런 소설이 있는 유명한 소설가가 하루쯤 민족을 배반 일본어서로 갈아입고 일본의 창시 개명하라니까 내 그럴 줄 알고 딩작 이름을 바꿨다. 내 이름은 가야마 미스로. 일본어서로 갈아입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 궁성 앞에서 계단을 벗어놓고 땅에 엎드려 땅을 쾅쾅 머리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천황폐하 가야마가 왔나이다. 제가 목숨 맞춰 총성을 나가겠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몰려와서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이광수 선생, 이광수가 왜 가야마를 하는데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조선놈들의 몸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조선놈들의 이마박을 팍 뚫어내면서 일본 일피가 콸콸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일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 돌아온 이광수는 우리나라 일간신문에다가 우리의 더러운 민족성을 뜯어고치자 민족 개조로 늘듯한 138편의 그런 신문에 게재합니다. 그런 민족 개조에서 우리 민족성을 가리켜서 이따위 민족성을 가지고서는 영원히 흥룡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모독하는 거면은 3.1 독립만세를 무지몽비한 야만민족이 옮겨가는 변화와 같은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부 담당 선생님이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우량 100대 도서 선정해 놓은 거 보니까 그 100대 도서 안에 춘원 이광수의 민족 개조를 넣으셨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 책 안 읽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민족의 대역사학자 육당 천안선도 민족을 배반해버립니다. 일본이 고등감 벼슬 시켜주니까 하루아침 민족을 배반해버리고 일간신문에다가 일본을 위해 충성하자 조선민시론을 비롯한 60편의 글을 게재합니다. 그가 민족을 배반해버리자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는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천안선이 죽었구나. 혈의 누라는 작품을 쓴 국조 이인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인직이는 을사오족신 이완용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완용이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넘겨준 대가로 많은 보상금을 일본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완용이는 화투 팔고 달려갑니다. 나라 팔아먹은 돈을 밤새워 화투에서 다 날립니다. 아이고 돈 많이 받는 부담 줬지. 옳지.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넘겨줘버리면 더 많은 돈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일 병탄계획을 세웁니다. 한일 합방 법조문을 만드는데 이완용이가 일본말 할 줄 모르니까 비서실장 이인지가 밤을 새워서 을사조약 일본말로 법조문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요약까지 해서 브리핑 차트까지 만들어서 옆에 끼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조선을 효과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브리핑까지 다 대표적인 친일파가 바로 이인직. 이인직이라는 자가 혈의 누라고 하는 친일소설을 신소설이라고 쓰고 나자 저질 일본 소설들이 한국으로 와르르 쏟아들어 상선한 정신을 마비 시작했으니 그 대표적인 저질 소설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만 든다면 이수일과 심순애. 대동강 모론봉의 산바는 이수일과 심순애, 순애와 김중배의 타이어 번지가 그렇게 더 좋았더란 말이냐. 이게 일본의 신문 전지 저질 삼류소설인 금색야차라는 소설 이름과 지명만 바꿔 들어오고 한국 들어올 때는 장항몽으로 이름까지 바꿔 들어옵니다. 이런 얼빤 짓을 할 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나섰습니다. 독립군들이 나라 찾겠다고 뜨거운 마음까지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는 이거 바보다. 게다가 자기가 땅이 어딜 찾을 때를 모르고 미국 땅에 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자기 땅이 어딘지 저 엉망하게 되고 자기 민족 자기 손잡을 동지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역사학을 가르쳐준다. 역사를 모르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등불을 시다니는 건 똑같다. 이 역사를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 사람들이 단재 신채호, 배감 박은식, 호암 문일평, 위당 정인보 이런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기자 수남 안정복이 지은 동사강목이라는 역사책을 들려주고 좀 만족을 표현을 합니다. 이
나중에 경주 가보시면 보실 거예요. 그럼 경주 무덤이 큰 것들 있죠? 와, 무슨 무덤이 저렇게 크냐? 그렇게 감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거대한 무덤이 만족을 파는 18,000기 지구상에서 가장 최대 고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두 눈에서 조국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이 철철 흘러넘치게 하면 무엇을 할꼬? 오직 역사를 할지라. 그분은 교육의 핵심을 역사로 봤습니다. 애국심의 본질이 바로 그 역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것이 조선상고사. 일본인들은 신치호 선생 잡아다 죽입니다. 안중근 의사 죽인 여순 감옥에서 신채호 씨도 거기서 신채호 그 반제 신채호 그분도 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쓴 책이 몽땅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얘기해요. 걱정 마! 너희 나라 역사 책 우리가 써줄게. 그때 한국 사람 노예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든 기관이 바로 조선사 편수회. 여기서 3년 동안 조선사 33권이라는 방대한 문의민족의 노예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인은 암기해! 너희 나라 역사야. 그 다음부터는 일본을 시키더라 멍청이 서갖고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서 이걸 대물림의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대체 뭐를 왜곡했는가요? 일본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인정 안 합니다. 일본 역사가 2,5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식민지가 5,000년 갑자기나 되나? 역사는 문화 낙착이 있어서 유구한 나라로부터 밑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수받았다게 되잖아? 안 돼. 식민 통찰하면 그런 거 갖고 안 돼. 잘라! 2,000년 만에. 그때 단군의 역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단군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단군은 왕검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군이 단군 두루, 단군 가륵, 단군 오사구, 단군 부울, 40대 단군 고열가까지 단군 세계 47대 2333년 역사 뭉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대원에서 우리 달력 보십시오. 그 달력은 단기는 나오고 서기는 안 나왔어요. 4287년. 그리고 지금 단기 4350년이라는 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졌어요. 단기 나오다 얼마 후에는 단기석이 병행해 쓰다가 나중에 단기 쓱 지워버리고 지금 서기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를 갖다 일본이 쌍봉개버린 걸 거기 같이 발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대륙 역사가 아니야. 우리가 간도를 팔아먹었지만 압록강 두만강이면 한반도에서 식민 통치로부터 시작된 나라야. 그러니까 불쌍한 너희들 우리 일본이 너희를 보호해주겠어. 따위 논리적에서 한사군이라는 많은 놈이 새끼노 타다시. 이놈은 한사군을 이렇게 만듭니다. 한나라아버지가 한반도를 식민 통치해서 한사군을 놓는데 그래서 낭낭, 진번, 인군, 현도로서 그중에 낭낭이 제일 오래 존속했으니 BC 108년부터 410년간 평양을 중심으로 존속했으며 거기는 윤으로서는 낭낭 7기, 낭낭 고분 등이 따른 얼토 당천 역사를 주작해내고 우리 민족이 중국대를 다스리고 있는 조선 사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해청, 평주, 추저, 난량 쌍용해버렸어요. 고구려 백제 중에서 백제가 엄청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백제 의정왕이 삼천궁녀와 함께 부하방송에다 낙함에서 떨어 죽어요? 이 중에 낙함 한번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기 삼천궁녀 떨어질 공간이 있던가요? 어떤 역사문헌에 삼천궁녀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일본인의 헛된 소리를 그대로 믿고서는 어떤 사람은 노래까지 지어버려요. 낙함과 삼천궁녀? 시중에 보면 좀 엉터리 노래들 가끔 있어요. 가사가 틀린 것들. 잘 모르니까. 여러분 월남의 달밤이라는 노래 옛날에 요새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남쪽 섬에 나가라 월남의 달밤. 월남은 섬의 달이 아니죠? 가사로 틀렸어요. 인도의 향꾸리한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현인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겐지스강 푸른 물에 찰랑거린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인도에 초빙 가서 강의를 2번 나갔거든요. 할 때마다 겐지스강 가봤는데 무슨 물을 똥물도 그런 똥물이 없어요. 더럽습니다. 거기서 아침마다 티치 태워요. 태우는데 돈 많은 사람은 싹 태워주면 돈 없는 사람은 덜 태워. 그러면 그것 다 묵새에 다 버립니다. 근데 그걸 가족이들은 성스러운 물이라고 들어가서 모욕하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똥 싸고 먹고 그래요. 그 겐지스강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민물 돌고래가 사는데 이 돌고래가 물이 얼마나 오염되지 전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걸 겐지스강 푸른 물이라고요? 이게 잘못된 가사라는 얘기죠. 여러분 백제 의정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밤새도록 놀다가 지쳐가고 의자에 앉아서 헐떡대는 게 의정왕이 아니에요.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라는 뜻이죠. 효성이 강한 왕으로서 유명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백제가 마지막 멸망해서 침공당할 때는 그건 노인네였었어요. 게다가 위암으로 고생하셨어요. 환자 노인네가 무슨 놈은 삼천궁녀하고 밤새도록 놀 기력이나 있어요? 백제 의정왕이 위암으로 고생했어요. 왜? 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전투에서 빼앗은 성만 큰 성만 38개 성, 작은 성까지 합쳐 100개가 넘는 성을 빼앗았어요. 맨날 전투하다 보니까 야전에서 제때 식사 못하고 제때 잠 못 자니까 위암이 걸려버렸어. 그때는 반위라고 불렀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신라가 당나라 연에서 나당연합군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몰아가고 공주산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공주산성에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위암의 고통이 스르스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며칠 동안 잠 못 잤던 게 밀려옵니다. 깜빡 졸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간신대 예식진이란 놈이 의정을 꽁꽁 묶고 자살 못하던 입에 재간 물리고 피 흘리는 의자왕, 깨어난 발버둥치는 의자왕과 부하 12,807명을 중국에서 팔아먹습니다. 중국을 끌려가서 고통을 바글바글 부르니까 의자왕의 아들이 황제라는 놈한테 편지 씁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 의사 좀 보내십시오. 그 길은 묵살돼 버렸고 쓸쓸히 의자왕은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의정을 팔아먹은 예식진이라는 놈은 중국 가서 공안 대적으로 큰 대적을 받고 죽은 다음에 중국의 가장 명당이라는 북망산 거기에 커다란 게 공주가 서 있습니다. 백제가 가만히 일본 대륙을 점거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 강정 백제 숨결을 느끼실 수 있어요. 가보신 분 알 겁니다. 중국의 가장 비옥한 양자강과 장사상 일대다가 요소군, 진평군 두 개 군을 설치해서 백제 근초고항 금유수함대로 400년간 식민 통치하다 보니까 중국의 한족들과 수많은 마찰을 겪었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위나라와 전투. 위나라 40만 군대를 작살내버린 여근장군, 여력장군 쌍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나라 군대를 몰아냈던 백제 사대장군, 사법령, 해례권, 목간나, 찬수류 쌍뭉개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문헌이 왜 우리는 없는가? 일본에도 일제시대 목단 같이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보다 세미나를 하다가 일본 동경대학, 교도대학, 나라대학, 철리대학 가는 곳마다 중요한 서고 들어가면 그 앞에 써 있는 게 조선진 출입금지. 피가 거꾸로 착 역류하는 걸 느껴요. 왜? 우리한테 도둑질하는 것들이 교도대 가와이 문고, 가와이라는 놈이 우리나라 구한마리로 들어와서 일본 헌병들 잔뜩 데리고 강화도 전동사고 저벅저벅 들어가서 전등사고에 있는 사관들 다 헌병임을 쫓아내고 도끼로 사고문을 쪼개져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좋은 책만 몽땅 골라가 만든 게 교도대 가와이 문고. 우리가 사람 출입 금지고요. 대라우찌 문고가 뭡니까? 조선 총독 대라우찌가 우리가 장사가 규장각 책 다 뒤져가지고 좋은 책만 뽑아가지고 자기 고향 여자 오독에 만들어낸 게 대라우찌 문고. 우리가 사람 출입 금지고요. 이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희가 역사 이건 좀 읽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널리 풀어놓은 그런 역사책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왜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을 번역까지 해서 우리나라에게 논아줬을까요? 먼저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민속자료가 대부분인데다가 믿지 못할 내용이 많아. 스님이 삼태기를 메거나 집어던지니까 사자로 변해서 달려들었다고 이런 것들 민속자료를 풀어놓는다. 두 번째, 삼국사기는 사대주의 한학자 김구식이 쓴 거란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망한 것이 중국에 기대는 그 못된 사대근성 때문에 망했다는 걸 하기 위한 사대주의론의 근 발상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과서로 풀어놔줬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일본인도 몰랐던 김구식이도 몰랐던 중간다서가 삼국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책에 삼국사기 최치원전도를 펴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는 강병 100만 명을 휘몰아서 오나라 월나라를 정벌하고 노나라 제나라 연나라 중국 북경까지 지원으로 중국 하나 큰 촌벌레가 되었다. 우리를 촌벌레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표현에서도 우리 고구려 백제 김하군단 100만 대군이 오나라 월나라 노나라 제나라 연나라 중국 북경까지 지원으로던 역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줄기가 뻥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일본에 가면 그랬다, 중국에 가면 그런 분이 수없이 많아요. 그거 못 믿겠다? 그럼 중국의 기본 정사를 보시면 됩니다. 25사가 정사거든요. 보면은 이 삼국사기의 최천전에 나온 문장의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구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이 양서, 주서, 송서, 남제서, 국제서, 전한서, 부한서, 진서가 지은 정사 삼국지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뒷받침하시는 물적 증거가 산동성, 가선현 일대 즐비한 백제 전곽고분들, 장사생 때 쏟아진 인물들 일본에 싹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린이들 역사 교육 시킬 때 역사부도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반드시 나오는 벽화가 있는데 평양 근처에 있는 덕흥리 고분 벽화라는 게 있어요. 그럼 덕흥리 고분 벽화에 보면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묘비명이 있습니다. 유주자사 진 77세 흉 영락 18년. 이게 뭐냐 유주를 다스렸던 진이라는 사람 무덤인데 77세 흉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락 18년에는 광개토대왕 부활하는 거예요. 영락이라는 거는. 영락 18년은 서기 408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린 지가 어딘가 왼쪽 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부하들이 쫙 아침에 조에서 있는 거였어요. 덕양태수, 덕풍태수, 현도태수 쭉 나오는데 그 태수가 있는 곳이 어딘가 지도에 딱 표시해봤더니 바로 유주가 북경 주변이 전부 다 우리가 다스리던 태수들이 다스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지역인 거라도 모르고 얼마 전에 보니까 기구에 보니까 박수홍하고 박경림이라는 두 앵커가
SBS 방송에 나와가지고 만리장성 국대에 올라가서 이 만리장성을 진시황제가 쌓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제 만세 부르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역사를 안 가르쳤으면 자기 조상들의 원수를 향해서 만세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그런 꼴이 벌어진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반응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반응 역사 얘기하면 시간이 5천 역사 얘기하면 시간이 5천 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은 옛날에는 모민족이 컸어요. 지금보다 컸습니다. 전투하기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얕잡아갖고 외놈, 외구, 난쟁이 종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점점 작아졌다는 거예요. 왜 작아졌을까요? 못 먹고 못 살아서. 언제? 고구려 시대 때만 해도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내려오면서 점점 못 살기 시작했는데 조선도 이제 특별히 가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작아지다가 일제시대 때 엄청 작아졌어요. 일본인들한테 양식 몽땅 뺏기니까 우리는 나무 껍데기 먹고 콩깨물 먹고 풀뿌리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인 물러간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지구상에 그렇게 참혹하게 거지가 된 나라가 없어요. 쫄쫄 굶었습니다. 저기 청계천에 지금 뭐 시냇물이 흘러서 애들 데이트 코스를 하지만 옛날에 그 판자촌이 새까맣게 덮여져 있습니다. 밤에 지나가면 깊은 기침한 사람 많아서 아이고 개 한 마리 잡아먹고 날 텐데. 부산에 가도 마찬가지로 학고방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빈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굶어죽도 신문에 안 났어요. 여러분들 그때 생활 기초수급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굶어죽은 그대로 끝이에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트럭 운전소에 있었어요. 트럭 운전소 하기 전에 쌀가게 배달을 했었잖아요. 쌀 배달하다가 자전거 엎어가지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트럭 운전소에서 먼지 먹고 콜록 지나가다가 미군 찝차 하나 서 있는 거 고장난 거 고쳐준 게 일을 해가지고 다시 미군 부대에서 또 트럭 몇 대 받아갖고 현대그룹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고기 먹는다는 상상도 못해요. 밥 먹는 게 문제였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밀가루, 미국 사람들이 줬던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악수하는 그래진 밀가루 같은 거다가 수제비라서 많이 해먹었어요. 뜯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고기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미군 부대 근무한 사람들이 미군 부대에서 경비도 서주고 식당을 대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퇴근할 때 식당에 남은 고기 아니면 유효기간 지난 고기 이런 거 스테이크 뭐 아니면 베이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칠면조 고기 치즈 여러 가지 닭똥다리 또 섞인 거 갖고 와서 집에 갖고 와서 김치에 집어넣고 버글버글 끓여가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퍼먹었으니 그 음식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근데 이게 부대찌개라는 게 정식 이름으로 하면 비참한 거예요. 부대에서 가져온 찌끄러기로 만든 찌개란 뜻이죠. 얼마 전에 애들 사회과부들 봤어. 초등학생들 보니까 우리나라 명산지기를 그림을 쫙 그려놨더라고요. 금산, 인삼, 완도, 김, 영주, 사과, 의정부 뭐가 있을까요? 부대찌개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부대찌개 왜 들어갈 건지. 여러분들 까르보나라라는 음식 들어보셨습니까? 까르보나라라는 음식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게 이게 이태리 부대찌개입니다. 이태리에 진주한 미군들이 먹던 국수 그 우유가루 같은 거 버린 거 그거 끓여 먹는 이태리 사람들이 부대찌개라는 게 까르보나라인데 우리나라 와서 레스토랑에서 대접받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발달된 근육이 있고 발달 안 된 근육이 있어요. 먼저 발달 안 된 근육을 말씀드리면 발바닥 근육이 발달 안 된 민족이에요. 발바닥 근육은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족척근이라고 부릅니다. 왜 발달 안 됐냐 그러니까 맨날 말 타고 기마민족으로 말 타고 다니고 농사 짓고 기마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발바닥 근육을 발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발달시킨 근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장근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민족이에요. 자, 발바닥 근육이 발달된 민족은 어느 나라 민족이 발달됐을까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몇천 년 동안 맹수들한테 안 잡혀서 여기서 이리저리 저쪽으로 엄청 발달 무사인 볼트 같은 친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제일 발달된 게 장장근이라는데 길장자 손바닥 장자 쓴 오늘 장장근이 어딘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장장근은 오른손을 딱 들고 주먹을 딱 줍니다. 주먹 붓으로 팍 굽힙니다. 주먹이 손목에 굽으면 톡 튀어나옵니다. 요 안에 안쪽으로 굽으면 톡 튀어나와요. 이게 장장근입니다. 하우스는 100명이면 98명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와요. 장애인 아니면 다 나옵니다. 저는 장애인 아닌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냐면 보기 드문 현상이랍니다. 뭐 사람이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미국에서 첫째 번 100명 중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미국 사람 돈 쓰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돈을 줘요? 예,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 하나씩. 우리 어떻게 씁니까? 한 묶음 탁 퇴. 도도도도도도. 저거 달인들이요 전부.
한국 사람 손재주가 좋으니까 젓가락질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쇠젓가락 안 써요. 그래서 쇠젓가락, 대나무 젓가락 이런 거 쓰다가 그게 곰팡이가 잘 써요. 갖다 버리고 또 새 걸 쓰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이 관광하면 쇠젓가락을 기념품으로 사가요.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제일 못한 먹는 게 뭐냐면은 쇠젓가락 나오는데 이거 할 줄 모르는 쩔쩔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혜성같이 나타나셔가지고 5가지 이슈를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쇠젓가락으로 콩자반 나달로 집어먹기. 둘째, 깻잎 장수 나눠먹기. 셋째, 김치새로 찢어먹기. 넷째, 매끄러운 도토리묵 집어먹기. 마지막 5번째, 새우젓 눈알 뽑아내기. 한국 사람 밥그릇은 일본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입 가까이 댄 다음에 나무 젓가락으로 꼬작꼬작꼬작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이 그렇게 먹으면 애들 뒤통수 칠 거예요. 채소깨를 먹는다고. 한국 사람은 복스럽게 그냥 푹푹 먹잖아요. 이게 고봉밥을 해서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 같은 거 먹을 때도 참 복스럽게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김 먹는 것이 옛날에는 안 먹었어요. 신라시대 때 자연 채취한 김을 먹은 기록은 있지만 김 양식을 최초로 시작한 것이 조선조 숙종임금. 아까 장희빈 얘기했죠. 숙종임금 때 김여익 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김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그 기 양식한 김을 숙종임금한테 주문하는데 숙종임 맛을 보니까 맛있거든. 아, 맛있구만. 이 음식이 뭐냐. 소인이 개발했지만 아직 음식이는 없는데요. 이성을 넣어서 김이라고 그래. 그때부터 김이 됐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김 먹기 시작해 18세기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김 18세기 들어와 보니까 12시대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김이 너무 좋아. 우와, 여기다 밥 사 먹자. 거기다가 일본 단무지, 박광 단무지 넣고 여러 가지 넣고 먹다가 오니기리 또 이런 거 만들어 먹고 게다가 샌베이 과자에다가 김을 뿌려 먹고 있답니다. 게다가 일본 일제시대 끝나고 일본 돌아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리라인이라는 거 넣고 쪽발이 새끼들 오지 마 이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 김을 먹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김 양식 하자. 일본엔 바닷물 온도, 해수 온도가 안 맞아서 김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실패하는데 어떤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는 성공했어머니다. 진짜? 우리 전부 견학 가자.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그 마을에 이렇게 도착했더니 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스미마생 미안하모니다. 왜 미안해요? 어젯밤에 태풍이라 불어서 다 날아가서 모니다. 여러분 1년에 태풍이 너댓개씩 지나간 나라가 일본이에요. 김 양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일본 사람들이 관광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부터 사러 가죠. 백화점, 슈퍼마켓 김 사갖고 일본에 붙인 다음에 안심하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세 사람이 우리나라 왔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3사람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우리가 입국 거부를 했잖아요. 동기가 불순하다고 독도를 방문한다고 입국 거부. 기자회견 시켜주시오. 못해. 못해. 이거 못해. 요거 저거 다 안 들어줬는데 딱 한 가지 요구조건 들어줬습니다. 뭐 들어줬어요? 김 사갖고 있다는 거. 오늘 공항 면세점에서 김매장 사가 좋다 왔어. 오늘 김 사러 왔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 김이 흔하잖아요. 슈퍼마켓에 가면 별로 김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다가 없어진 김이 있습니다. 하얀 김 보셨습니까? 못 봤어. 안드레 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은요 김 한 장 가지고요 이 호텔에서 잡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 밥상을 봤는데 김을 30리터 먹으려고 조주에 2장 주더라고요. 이걸 먹으라고 그냥 훅 불어먹을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더 가늘게 썰어가지고 초밥을 만드는데 초밥에다 김으로 까만 허리띠한 초밥 보셨습니까? 까만 유단조 초밥이요? 일본 사람 이거 먹을 때 입도 크게 먹걸요. 오물오물하면서 오이시 이래서 맛있다 그러고 먹습니다. 여기 비해서 우리가 상추 썰는 거예요. 얼마나 복스럽게 먹습니다. 자기 머리 통만하게 싸가지고 네가 들어가나 내 입이 찌나보자. 그걸 먹고서는 손가락질 빨아먹으면서 흐뭇하게 복스럽게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먹는 기록은 문헌에 안 나지만 특별히 많이 먹은 사람은 문헌 기록이 나와요. 얼마 전에 강호동이라는 MC하고 이만희 교수가 실험시합을 한 게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TV에서 방송했어요. 진 사람의 동료들에게 삼겹살 사내기. 누가 졌습니까? 강호동이 졌죠. 이만희 교수가 강호동 야수들 고기 사네. 무시고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수가 자기 학교 가서 제자들 보니까 전부 씨름 선수들 등치가 있단 말이야. 야 얘네들 갖다 강호동이 지금 털리겠다. 안 되겠다. 야 너 초등학생들 너 새로 와. 초딩 3명 씨름 선수들을 데려갔더니 이 녀석들이 삼겹살 160인분을 먹었단 말이에요. 강호동 지갑에 톡톡 털리다가 일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수가 씨름 선수 현역으로 활동할 때 이 씨가 3사람이 씨름판을 주름 잡았는데 그 쓰리 시대라고 했어요. 그 3사람이 이만희, 이준희, 이봉걸.
그 중에 제일 등치 큰 사람 유규, 이봉걸. 키가 얼마? 2m 5cm. 여러분들은 이봉걸 아시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강의하면 이봉걸 하나도 몰라요. 2m 5cm는 와 그럽니다. 이봉걸 장사는 신임 선수 봉구까지 실생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봉구 받으면 며칠 만에 다 먹고 나서 그다 굶고 있는 거예요.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굶고 있으면 더 철학해 보이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안 됐다 싶고 라면을 한 단계 선물했습니다. 그 무슨 라면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라면 발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라면이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삼양면 맞습니다. 지금은 라면 종류가 하도 많이 개발돼가지고 슈퍼마켓에 별로만 라면 다 있죠? 국물이 끝내지 오동통한 데는 비벼주세요. 아 뚝배기 하실래요? 제가 시간 날 때 라면 종류 키웠더니 1부터 10까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시작되면 라면이 뭐가 있을까요? 1번지 맞습니다. 근데 1번지는 잘 안 되시는데 일품라면주로 되거든요. 일자가 그거 보니까 1번지라면 일품라면 1화라면 2라면 2맛이라면 2치로 3원라면 4발면 400원라면 4천면 오뚜기 오동통 오징어 짬뽕라면 오양라면 오파게티 원나라 육개장 700년 8도라면 9g 열라면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삼양라면 하나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50개들이 한 박스씩 포장이 됐어요. 50개들이 한 박스를 딱 드니까 이봉걸 장사를 두 개만 다 먹어줬어요. 한때 25개씩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25개 끓이니까 이만한 다라 양푼 하나 갖다요. 그 들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봉걸 장사 신임선수 은퇴할 때 뭐 낸지 아십니까? 치킨, 통닭도 냈어요. 안 팔리면 먹어치우겠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이봉걸 장사가 이 대전 노은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그 뒤에 사태는 제가 세게 묻습니다. 그런데 삼국 유사 아라집 보면 태종구열랑 김춘추 식사랑 이렇게 있어요. 태종구열랑 김춘추는 매 끼마다 밥을 3마리를 먹었고 꽁을 9마리 먹었다. 밥 3마리에 꽁 9마리 지금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매 끼마다 밥 3솥에다 통닭 9마리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무예랑을 발굴했습니다. 무예랑 입도 옷이 나왔어요. 엄청 커. 옷에 크게 입을 수 있겠죠? 신발이 나왔어요. 엄청 커. 미란다 커. 미란다 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누구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뭐 밀어야 되나? 실지만 몇 밀이시세요? 지금? 260 얼마 시십니까? 얼마 시십니까? 260. 예, 270을 제가 신거든요. 혹시 이 중에 275인 사람 분이 계시면 275는 괜찮아. 근데 275 그러면 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욕쟁이 앞서서 275한테 욕먹은 사람 같아. 우리 큰아들 군대 갈 때 295를 지나가지고 그 군하고잖아 애를 먹었어요. 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다니면서 군단을 구해서 군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아들 군대 갔는데 325를 신는다.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랬더니 요 옆에 신탄진에 군함공장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맞춰달라니까 320 4컬레 맞춰줘가지고 군대 보냈어요. 현관에 벗어나면 딴 사람 신발 벗을 데가 없어. 근데 태종구랑 김춘주 씨발은 450. 우와. 그게 사람 말이냐 그랬는데 제가 450mm 신 현역군인을 봤어요. 그 정도로 기사단의 흥병사가 450씩 되더라고요. 헐 대박. 그랬더니 왜 이걸 얼마 전에 SBS라는 프로그램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호동이 진행하죠. 그 프로그램에 나온 흑인 농구 선수 커티스 존슨이라는 놈이 나왔는데 그 놈이 550 찍고 나왔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태종무랑이 450 정도 실었으면 그 정도면 그게 밥을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종무랑은 굉장히 등치 컸지만 그 사람들만 컸던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렇게 컸던 건 아니죠. 근데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골고루 잘 썼던 우리가 세계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예, 활입니다. 활은 세계 최고예요. 왜? 다른 나라 활은 이렇게 구부러진 데가 있으면 줄을 이렇게 걸어요. 불이 그렇게 안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걸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부러집니다. 거꾸로 힘을 주니까 여기 부러지지 말라고 물속불까지 딱 보강을 해놔요. 이렇게 만들면 각궁이라 그러죠. 이 물속불이라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 명나라에서 물속불 수입 금지 품목을 우리나라다가 감시단을 보냈어요. 맨날. 그 추노라는 옛날 연속극에 보면 감시단으로 계속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속불로 어떻게 활 좀 많이 만들어 보자고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물소 한 마리를 우리가 진사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섬에다 몰래 길러가지고 번식시키려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활이 세 번이 나갔는데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 침략군들이 들어왔다가 사거리에 든 줄 모르고 활 맞아서 수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활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칼 자일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활을 연구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뜻을 준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간 게 영국 갔다는 거예요. 영국 갔더니 활 쏘게 되라는데 딱 보니까 왜 영국에 왔어? 그러니까
윌리엄 텔의 활이 유명하고 로빈 후드의 활이 유명하다 해서 영국을 찾아왔습니다. 활패 가보셔. 활패 갔더니 활 쏘기 대회라는데 활 표적을 딱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요 사람을 쏘면 어떡해? 아이 자세히 보세요. 사람 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 사고 얹어놓고 사고 쏘는 거. 왜 그따구 짓을 해요? 윌리엄 텔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머리에 사고 놓고 쏘던 걸 이기기 위한 민속놀이요. 여기서 그따구 짓 하고 사람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에이 사거리가 짧아서 실수 안 해. 괜찮아요. 우리는 옛날에 사고 같은 거 쓰고 뭘 썼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쐈습니다. 그 그림이 새를 그려놓고 새를 쐈거든요. 무슨 새를 쐈을까요? 뻥 아닙니다. 참새. 아 정확하게 틀려주셨습니다. 짭새 아니에요. 그때 쓴 활이 무슨 새를 썼냐면 따오기라는 새 썼습니다. 따오기. 따오기는 황새처럼 생겼어요. 근데 따오기를 한문으로 쓰면 고기라고 합니다. 고기라고 해요. 따오기 곡 그러거든요. 따오기를 딱 맞추면 바르게 따오기를 맞춰서 발을 점 써서 전곡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오기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을 목표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따오기가 천천히 날아다니니까 활 쏘기 좋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직접 따오기를 쐈습니다. 날아가는 거를. 드디어 멸종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 줘가지고 그걸 지금 무폰을 베다가 따오기 집을 150을 들여 지어놨고 지금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갔더니 일본 사서가 나타납니다. 활 쏘러 나옵니다. 일본 사서 뚜벅뚜벅 나오더니 활을 탁 쐈는데 핑 날아가더니 사과에 퍽 명중했습니다. 관중들이 와 박수를 치니까 이놈이 뚜벅뚜벅 관중들 앞에 걸어 나오더니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I am William Tell. 영어 다 아시죠? 두 번째 사서가 나왔습니다. 활을 팍 쐈습니다. 핑! 팍! 맞았습니다. 이놈들 나와서 한마디 한다. 박수 치니까 I'm 로빈 후드. 3번 사서가 나왔습니다. 활을 팍 쏘는데 이 화살이 사과에 맞고 사람에 맞아버렸어. 그런데 이놈도 사람들한테 나와서 한마디 I am sorry. 그래서 로빈 후드를 잤습니까? 윌리엄 텔 잤습니까? 물어봤더니 여보세요. 그 소설책 얘기지. 윌리엄 텔 로빈 후드는 소설책이 진짜 실제 인물이 아니요. 진짜 활 쏘는 거 잘 찾아가려면 터키를 가보셔. 터키 같은 터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몽골한테 당했거든. 몽골로 가보셔. 그래서 몽골로 갔다는 거야. 여러분들 몽골 사람들 전투하는 방식이 속전속결하는 방법을 씁니다. 빠른 시간에 전투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 타고 다니다 말이 지치면 옆에 놈을 갈아타요. 배가 고프면 뭘 먹을까요? 말 한 마리 잡아먹습니다. 말 잡아먹다가 말 고기가 남으면 그걸 편육을 떠가지고 옆에 치고 다니고 뜯어먹어요. 목이 마르면은 말에 먹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물 구하러 가는 시간, 양식 구하러 가는 시간을 버리니까 빠른 시간에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물 구하러 가고 밥 먹고 일주일 걸릴 거다. 우리는 성벽 쌓여 돌 주스러 가자. 돌 주스러 가자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기사들이 나가. 기사들이 날 지키잖아. 기사들 갑옷이라는 게 되게 무겁잖아요. 철갑옷. 절배덩절배덩 나가 많이 지치는데 그 팀에 몽골놈들이 포위하고 활려서 수알을 쏴서 잡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며칠 만에 다 넘어졌어요. 몇 달 넘어가는 나라도 별로 없었는데 1년은 넘어가는 나라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때에 딱 한 나라가 40년을 버틴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오래라는 거예요. 40년 세월 생각해보세요. 20살 한 청년이 야 우리 징기스칸 때려잡으러 군대에 입대하자. 20살에 입대해가지고 환갑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싸운 거 아니고 40년입니까? 얼마나 많이 맞아 죽었, 몽고 병들이 맞아 죽었을까요? 몽고 총사령관도 활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리타이. 야 몽고 총사령관 죽인 황놈이 누구야? 봤더니 스님이야 스님. 그 스님이 바로 김윤후. 고구려 건국자리면 주몽입니다. 주몽이 뜻이 뭐예요? 활을 잘 쏘는 사나이. 우리 몸속에 그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세계 양궁 코치 집합 코치들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 우르르 쏘져 나갔잖아요. 코치를 한 번에 전부 활 쏴서 금메달 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DNA를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단결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단결력이 어려울 때 이걸 갖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의견이 분열될 때 우리가 힘이 놀아지는 겁니다.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 민족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됩니다. 에이 내가 해서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한전 불씨가 광야를 태운다 그랬어요. 일단 불씨 만지면 확 타오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명량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이순신 장군이 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하는 것을 비롯되죠. 왜 고문을 당할까요? 일본 놈 요시라라는 놈은 첩자가 들어와가지고 어느 길로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복해서 치십시오.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거기 들어갔다 분명히 외놈들한테 말려서 죽을 거 뻔하니까 이순신이 그 간디에 안 말려 들어가고 안 나갔더니 요시라가 조정에 해가지고 정보를 알려줬는데 안 나갑니다. 이순신 끌려와가지고 고문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로 원균이라는 사람을 맡깁니다. 원균도 군사 전력가예요. 삼도수군 통사니까 안 나갑니다.
안나가니까 권율 장군이 이 원기를 잡아다 곤장을 100대 치잖아요. 총사령관이 곤장을 맞는 상태에 지금 그 원균이 얻어 터지고 와서 피반복이 돼가지고 화풀이랍니다. 술을 먹으면서 에이, 이게 죽으나 저거라 죽으나 말는데 군인들을 싸워서 죽는 게 훨씬 명예롭다. 나가자! 출전장으로 나갔다가 본인들이 전사하고 해군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딱 보고 이순신 장군을 석방합니다. 나가면서 백이종군하고 내려오면서 삼도 수군 총대사 다시 맺게요. 맺기면서 한단 소리가 이제 육군은 다 해군은 다 망했으니까 권율 장군 밑에 육군으로 싸워라. 그때 이순신이 올린 장계가 유명한 장계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신이 살아있고 12척이 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량을 나갑니다. 명량을 나갈 때 이순신의 대장선과 밑에 12척이 따릅니다. 13척이 나간 거죠. 일본 배가 332척의 바다를 새카맣게 덮고 들어옵니다. 이순신이 명령이라서 명령을 구간에게 합니다. 닥쳐 내려라. 구간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닥쳐 내려라! 그러면 배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배를 딱 고정시키니까 나머지 12척이 다 도망가버립니다. 332척으로 부딪혀봤자 우리 대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혼자 고립되니까 일본 배들이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이순신이 얘기합니다. 백병전을 준비하라. 육박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난중일기 보신 분 알 겁니다. 그것은 병상일지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아픔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피를 한 대나 쏟았는데 오늘도 코피를 한 대 쏟았다. 왼쪽 가슴 갑옷 속에서 하나 맞은 자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다. 계속 아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픔을 가지고 백병전을 벌이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실전에서 스포츠로 격투기를 겨루기만 10분만 해도 코에서 단내가 날 텐데 목숨을 건 전투가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됩니다. 피투성이었던 이순신을 보다 못한 나머지 12척이 가세합니다. 맨 앞에 오는 안유한테 이순신이 야단을 치는 내용이 영화에도 나오고 난중일기도 나옵니다. 아니야! 내가 도망간다고 살 때 있을 줄 알았더냐? 지금은 목숨 걸고 싸워라. 합쳐지자 이순신이 명령을 드립니다. 중파! 중파라는 건 당파작전이라 해서 배로 대포로 쏘고 배를 밀어붙여서 박치게 하는 겁니다. 일본 배가 와수수 깨집니다. 132척이 박살납니다. 그거보다 나머지 배가 다 도망가죠? 우리 배는 하나도 안 깨졌어요. 이순신 한 사람이 그 아픔을 무릅쓰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불꽃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들을 논할 수 있고 지금 나라의 안위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렵고 비록 썩은 정치가 혹시 보인다 하더라도 낙방하지 말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 단결 얘기를 뭉치는 여러분 같은 횃불같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식으로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자리매김하는 이 나라 불꽃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